네, 여러분, 이 사드 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뭔지 오늘 그 문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뭐 전자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처음엔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전자파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밝혀지면서도 주민들이 뭐, 야, 뭐 전자파 뭐 측정 못 한다, 뭐 우리 동참 안 한다, 뭐 하이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주민들도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주민들이 예. 이제 반대 측에서 그죠. 예, 예. 근데 결국에는 그 전자파 측정하는 데는 동참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는 벌써 그 괌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예. 어느 정도 밝혀졌던 사실이고, 만약에 그게 전자파가 문제가 되었다면 이 사드 자체를 어떻게 자기들이 다른 기술을 이용했을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사드에서 전자파가 그래 많이 나오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까지 피해를 준다면은 기술을 달리 하든지 아니면 설치 자체를 변경하든지 뭐 그런 걸 사전에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실제로 우선 만일에 그렇게 위해하다면 그 운영하는 군인들에게도 우선 그렇죠. 예. 타격이 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오. 그 원전과 비슷한 거죠. 원전도 실제로 원전에 저도 뭐 가봤지만은 원전에 가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분들이 더 난리죠. 그래서 다 근무를 하는데 예. 참 밖에서 난리군요. 이 영향평가 문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영향평가가 뭔지 예, 그 예. 법도 있고 뭐 그렇죠. 군사 기지 관련 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우선 제가 이제 3대 환경 평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지요. 이건 이제 1970년대에 처음 이제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거는 주목적이 바로 이 환경에 아주 큰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어로는 임팩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거지. 우리 지금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KTX라든지 이런 게 다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니 그 예를 들어 대형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서 환경 영향 평가 때 주안점은 뭡니까? 그 얘기는 인간의 자연 변경 행위가 우리 자연 생태계라든지 또 주변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주민들이라든지 예. 여기에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매립을 한다. 매립을 하면 매립한 그 지역의 무슨 갯벌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말하자면 이런 그렇죠. 거군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어차피 환경 영향 평가를 하더라도 영향을 없앨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저감 대책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저감 대책을 세우더라도 또 생기는 환경 영향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불가피한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가피한 영향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검토해 가지고 또 뭐 거기에 비해서 말하자면 그 개발 사업의 뭐 사회적 혹은 그 자연환경 효용이 어느 정도냐고도 비교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저감 대책을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그렇고. 그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생태 위해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처음에 이것도 몰랐지요. 이것도 뭔가 이거는 이제 80년대 와서 하게 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멋모르고 사용하던 그 프레온 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존층이 뚫리고 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들었을 때는 사전에 이것이 자연계에 나와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이제 이콜로지컬 리스크 어세스먼트라 해가지고 생태 위해성 평가. 이거는 화학 물질에 대한 거고.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거는 거의 한 1990년대 이후에 나오게 된 게 이제 이게 정과정 평가라 해가지고 이건 제품에 대한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옛날에는 그냥 자동차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수출해가 팔았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제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보면은 자동차가 우리가 현대차가 엄청나게 많은 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팔면은 처음에는 그냥 자동차가 좋으면은 썼는데 이제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10년 뒤에 전부 다 쓰레기. 10년 뒤는 저게 쓰레기니까 그
때 우리가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자동차를 만들 때 그게 전 과정이군요. 예, 전과정 평가. 이 세 가지가 이제 그겁니다. 주 핵심. 그러니까 이 3대 환경 평가가 무슨 1단계, 2단계, 아니, 3단계는 아니군요. 하나는 개발 사업, 서로 하나는, 다른 종류군요. 예, 다른 종류. 오. 이걸 우리가 세계 이세 3대 환경 평가라고. 개발 사업, 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거예요. 요거 말고 이제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태양광 패널 예. 이것도 나중에 골치 아프다 그러대요. 그렇죠. 이 폐기물 처리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전과정 평가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겠고. 해야 되죠. 하고 또 외국에 우리가 수출하려 그러면은 수출 허가를 받으려 그러면은 이 제품을 만들 때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훼손을 했고 이런 것들이 몇 년이 내구년이고 얼마 동안 쓸 수가 있고 또 얼마 뒤에는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평가.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예. 예를 들어 지금 리튬 배터리, 리튬이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거 예. 화학 물질인데 예. 예를 들어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자연 생태계 속에서 우리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갖고 있는 것 대부분 중요한 것들만 하고 아직도 빠져 있는 게 많죠. 지금 현재 뭐 텔레비 한 대 만들고 냉장고 한 대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팔면은 그 냉장고가 몇 년을 쓰고 몇 년 동안 에너지를 얼마나 사고 끝나고 나면 어떤 부품을 재활용할 수가 있고 그 재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도큐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직도 많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2010년도에 나왔는 건강 영향 평가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환경보건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합니까? 외국엔 그 전부터 했죠. 우리도 근데 대형 개발 사업이 미국에 1970년대에 나왔다 그러면은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군요. 이제 한 50년. 그렇죠. 네, 40년. 우리나라는 거의 한 80년대 이후에 저걸 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 영향 평가는 원래 환경 영향 평가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업들을 별도로 뽑아내 가지고 무슨 소각장이라든지 또 이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하수 처리장 같은 또 주변의 냄새라든지 또 이게 병균 같은 문제가 되니까 이게 또 우리가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외국에는 그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환경 영향 평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저겁니다. 1970년대에 60년대에 미국에 여러 가지 이 환경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라이첼 칼슨이 쓴 그 침묵의 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1970년에 미국에 우리나라 환경부 같은 EPA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Environmental Policy Act로 되어 있군요. 그렇죠. 여기에 에이전시가 예. EPA고 EPA를 설립하면서 만든 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저게 액트고 니파라 해가지고요. 이 니파법이 결국은 뭐냐? 환경 영향 평가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촉구하면서 그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도 보면 그런 식으로 대중적인 인기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런 우리가 환경을 고려하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 사인을 촉진하는 그러한 미팅이죠. 그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인기가 대단할 때군요. 그때고 Burning Love 뭐. 우리나라는 이제 77년도에 이 환경보전법이 이제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만 한 거죠. 도시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이렇게 이제 세 개 했는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시행을 못했어요. 시행할 어떤 그런 규칙이 없었고 기술도 없고 해가지고 하다가 79년에 이제 개정을 하면서 다시 세 개의 사업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명목상만 했지 시행을 못 했지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지정을 해야 되는군요. 말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그죠? 그리고
81년도에 이제 시행 규칙이 나오면서 시행하면서 4가지 사업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81년도가 이제 처음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 이런 건 없었죠. 예. 시행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게 77년도에 환경보전법에 처음 이게 제도가 도입되고, 그러고 이제 90년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법이 복수법이 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뭔가 법 하나로 가지고 대기, 수질, 폐기물 다 하다가 1990년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법이 여러 개의 법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 기본법이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90년 이전을 우리가 환경법 단일법 시대라. 예. 법 하나로 가지고 다 했는 거죠. 예. 근데 90년대 와가지고 이제 환경정책 기본법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뭐 물, 수질, 대기 다 법이 다 달라진 거죠. 그때 이제 환경정책 기본법이 생기면서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들어있다가 93년도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걸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때 뭐가 들어왔느냐? 바로 지금 국방군사시설이 여기에 대상사업으로 들어온. 조에 들어갔고요. 예, 16개 번째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93년도 이전에는 뭔가 하면 국방군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지.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대상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포지티브 리스트라. 조금 전에 나왔던 명단이군요. 그렇죠. 예. 17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저 17개 사업도 말이에요. 면적 이런 걸 다 지정해 뒀어요. 지정해 뒀고, 여기 보면 미국의 경우는 뭐냐, 네거티브 리스트라 해가지고 얘들은 뭔가 하면 할 필요 없는 사업을 지정해 놓고 나머지기는 뭐 하냐? 해야 된다. 아니, 나머지기는 하는데 사전에 모여가지고 스크리닝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그 스크리닝 제도를 하는 거죠. 저 스크린은 누가 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하고, 말하자면 그런 내용을 사실은 그 위원회에 올리려 그러면 미리 어느 정도는 그렇죠. 바운다리가 좀 평가가 되어서 그렇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이건 평가를 정식으로 해라 말아라 결정을 하는군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돼 있다고 돼 있고, 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제 미국의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와 있는 그 책입니다. 여기에 네거티브 리스트가 쫙 나와 있다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하나 봅시다. 보면은 그다음이 이제 일본은 또 독특합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쓰면서 말입니다. 예. 우리처럼 이런 거는 해야 된다 하면서 1종, 2종으로 구분해가지고 2종의 경우는 좀 이렇게 영향이 적은 사업인데 요걸 사전에 자기들이 스크리닝 하는 거지. 2종 사업은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스크리닝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EU는 유럽 있잖아요. EU는 우리처럼 이렇게 포지티브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별로 회원국 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뭐 독일은 독일대로, 이런 식으로 이태리는 이태리대로 각 국가의 유보돼 국가별로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렇게 이 17개 대상 사업 포지티브 리스트를 돼 있는데,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이 17개 사업 중에서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중에 보면은 저런 거 있잖아요. 2번이 뭔가 하면은 지금 사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 작전의 시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가지고 제외한다.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사드 경우는 2번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2번을 안 했다는 이야기. 또 저것도 있어요. 국정원장이 기밀이 필요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뭐고 이걸 우리 SIA라 그래.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리들 EIA라 그러는데 요거는 뭐냐 이제 우리 한번 보면은 이 환경 영향 평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성주의 이 사드 기지를 어떻게 한다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제 자연 환경 뭐 자연 생태계라든지 뭐 이런 생활 환경은 우리 먹는 물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대기 뭐 이런 것들이고 사회 경제 문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면은 저감 대책이 있으면은 그걸 수립을 하고 또 불가피한 영향이 뭐였냐. 그걸 보고는 이제 사업을 허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또 취소하기도 하고 또 저감 대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또 이게 이제 완료되고 나서 사후에 쭉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뭐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은 이거는 뭐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시 말해가 우리 같으면은 이 사드 같으면은 평택으로 갈 거냐, 원주로 갈 거냐, 아니면 성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는 게 바로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게 있는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90년대 뭐 80년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없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법으로 도입되기는 2000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제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 전문이라는 관점이 있고 환경의 관점이 있고 또는 그 시설 예를 들어서 뭐 큰 댐을 짓는데 그걸 사막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필요한 부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거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일 분쟁이 나겠는데 어느 정도는 저걸 하지요. 어느 정도는 사전에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라든지 지형 지질이라든지 뭐 거기에 기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전략적으로 그걸 하는데 많은 경우는 환경보다는 그 사업 자체를 염두에 둬가지고 사전에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원래는 저 전략 환경 평가에 그 우리나라의 처음 모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93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여러 가지 행정 계획들을 사전에 이걸 평가를 한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물이 필요한데 어디에 댐 만들어야 되겠냐. 수자원 종합 개발 계획. 그럴 때 이제 저걸 전략 환경 평가를 해가지고 언제 어디에 댐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개념들이 원래는 이제 93년도에 국무총리실 그 훈령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좀 더 환경을 고려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2000년도에 그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제도로 저게 돌았죠. 저게 이제 그래서 저게 전략 환경 평가가 돌았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제 지금 그 사드에 처음 시작했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뭔가 하면은 환경 영향 평가가 우리나라는 이 포지티브 리스트가 돼가지고 그것도 저거예요. 골프장도 9홀은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하고 18홀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웃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포지티브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규모가 작은 환경 사업이라도 환경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무슨 뭐 멸종 위기종이 많다든지 그 지역에 아주 생물 다양성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 같으면은 이걸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전에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규모가 적다고는 그냥 사업을 그 없이 하고 하니까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소규모 환경 평가를 요 대상 미만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규모가 미만인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이것도 같이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하고 같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것을 사전 환경 영향성 검토라는 이름으로 들어있다가 이것도 다시 2011년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예. 이것을 법제화한 거죠. 근데 똑같이 말이에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요. 군사상, 논리상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 가고 똑같이 또 이것도 소규모 영향평가도 뭔가 하면은 여기서 제외한다. 국방부 장관이 뭐 하는 예. 똑같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바로 저 그림처럼 말이에요. 저기에 뭐 생태계가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저 환경에 만약에 공장을 지으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마지막에 이제 영향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저 핵심입니다. 예. 근데 환경 영향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이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환경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저 환경 인자라는 게 있고 뭐가 나오느냐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거기에 어떤 게 사느냐 이런 거. 그다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영향 요소라는 거 있어요. 영어로 이제 causal factor, 뭐 impact causing action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 인자는 뭐냐 하면은 영향을 받는 자연 생태계와 이제 사람들이죠. 거기에 강이 어떻게 흘러가고 호수가 있느냐, 뭐 거기 공기는 어떻고 생태 토양 어떻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주로 이제 환경 인자는 뭔가 하면은 그 대상 사업 지역이 예. 그 지금 현재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바로 저것 때문에 환경 현황을 조사를 다 해야 되니까 사계절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하니까 있잖아요. 그래 저기 들어 있고 환경 영향 그 영향 요소는 뭐냐? 바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서 나오는 얼마나 많은 그렇군요. 폐수가 나오느냐, 또 거기에 뭐 폐기물이 쓰레기는 얼마나 나오고 예. 대기 오염 물질은 어떻게 나오고 특히 우리 그 사드 같은 경우는 뭐냐? 바로 전자파가 하나의 환경 영향 요소고 소음도 하나의 환경 영향 요소가 예. 되고 그 개발 사업에서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 인자하고 영향 요소만 알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사드를 한번 말이에요. 성주의 사드 환경 평가를 보면은 법적으로는 이 세 가지 다가 전략이나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법으로. 법으로 무시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 본 거죠. 이것 때문에 되는데 문제가 이 경우는 뭐냐? 이 자연 생태계와 지역 주민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무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하면은 이 사드의 경우는 뭐냐 하면은 안보하고 안보를 위주로 하려고 그러니까 환경을 무시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을 또 환경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되느냐 안보가 좀 시급하잖아요. 이 두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지.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사실은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있는데 저는 왜 지난 정부에서 왜 이걸 이런 방법으로 도입하지 않았느냐 의심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저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이게 평택이라든지 전혀 지금까지 개발이 없었던 데 같은 몰라도 성주 골프장이 보니까 200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벌써 환경 영향 평가를 했어요. 거의 그 지역의 환경 인자를 거의 다 파악을 했다는 거죠. 환경 인자는 벌써 파괴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고 또 환경 요소도 우리가 괌에 사드 배치해가지고 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은 괌의 자료를 가지고 성주 골프장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때 그 자료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 영향 예측을 전문가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그때 그 당시에 이 지난 정부 때죠.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이 소규모다는 이런 걸 했는지 말이에요. 지금 소규모 하다가 다시 일반 환경평가 바꿨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렇게 할 경우에 주민이나 환경단체들이 수긍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수긍을 하는 게보다도 지금 수긍을 하고 안 하고보다도 최소한 우리가 안보 시급한 안보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현재 누가 수긍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일단 원칙은 그렇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저걸 가지고 우리가 저감 대책도 수립할 수가 있고 예를 불가피한 들어서 저런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괌에 사드 배치할 때 환경 인자는 이미 환경 요소는 다 나와 있고 예, 성주 골프 골프장 할 때 환경 인자가 다 나와 있어서 예. 두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앉아서 검토를 해면 이미 충분한 거다. 그치 시급한 그러면 그 검토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검토가 뭐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거는 뭐 몇 달 뭐 한두 달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일단 그 정도라도 하면은 그, 예. 되는데. 그렇죠. 왜 이 방법을 쓰지 않았느냐. 저는 그게 이제 지금 그게 시급하잖아 안보가예요. 아니 근데 지금 주민들이나 그 반대 운동은 뭐 과함은 과함이고 여기서 새로 하자 그러고 여기 전자파 없다 그러니까 그럼 같이 체크해 보자 이러니까 우리 못 한다고 이런 식인데 뭐 막가파식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설득을 하고 말입니다. 그 주민은 아니에요. 그 주민들은 탈퇴. 뒤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예.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렇군요. 예, 불가피한 영향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승인할 때 만약에 이 지역에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면은 이주에 대한 보상도 하고 말입니다. 예. 충분히 이제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 이걸 했다는 거니 이게 뭔가 하면은 시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영향 평가를 했다. 저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정부가 처음에는 이게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33만 이 평방미터니까 전체 구역이죠. 예, 두 개를 잘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조각을 내 가지고 이걸 소규모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뒤에 보면은 또 뭐 2차로 또 얼마 또 여기다가 이제 37만 평방미터를 제공하고 그 조는 저기에 배치하는 지역만 하니까 소규모 영향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꼼수였다는 거죠. 왜 이런 꼼수를 썼느냐 보면은 이 앞에 나와 있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실제로 이거는 할 단계가 지났고 벌써 뭐 평택이냐 성주냐 뭐 이럴 단계에 됐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은 주민 설명회하고 공청회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그리고 1년 정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를 하면은 6개월, 근데 1년하고 6개월 기간적보다도 문제는 이거 같아요. 이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기 해가지고 아마 지난 정부에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우려라든지 이런 걸 다 안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됐고 사실은 성주 골프장의 환경 영향 평가했을 때에 그때 있던 환경 인자하고 괌의 영향 요소를 우리가 잘 가지고 지금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사드에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생활 환경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여기에 전자파가 아주 작게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기준치의 0.007%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뭐 나오는데 실제로 이 세기는 이렇게 낮지만은 이 사드에 이 나오는 전자파가 그 유해한 거는 사실인 거라고.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세기가 떨어져서 그렇지.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도 말입니다. WHO에서 바람 가능성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드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가 지금 보면은 우리보다도 파장이 짧은 거지. 파장이 짧을수록 이제 인체에 유해하거든요. 저 아주 인체에 유해한 감마선 같은 거 보십시오. 저게 바로 저 핵분열할 때 나오는 거죠. 원자 폭탄에서. 그 밑에 X선이 있군요. 뭐 이런 그래도 우리 X선 찍으니까. 근데 이거는 X선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거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노출 시간을 중요하거든요. X선도 이게 그 잠시 들어가 찍지요. 그 실제로 촬영 기사는 빠져나가잖아요. 그 사람도 여러 번 받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에 나오는 이 전자파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십시오. 지금 전자파가 보이지 않는 뭐 제4공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 냉장고, TV 뭐 곳곳에 지금 저기 있다고 있고 실제로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지금 우리나라도 사례가 나와요. 참 그 전자파 저 문제는 지금 온 전국에서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큰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이 송전탑 문제예요. 예. 보면은 송전탑에서 지금 저 80m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아 백혈병 발병률을 2배 증가시키는 그 정도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 전자파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언젠가면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송전선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백혈병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가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 이 전자파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잠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금 보십시오. 저런 그 우리나라 국내 사례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지금 무선전화 기지국이죠. 기지국도 지금 상당히 좀 저 가운데 그림이고요. 그렇죠. 예, 저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있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전자파 때문에 이런 과민청이 또 있어요. 예. 전자파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저도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하나 보면은 지방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보면 그분이 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잘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본인한테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정신병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전자파에 민감한 분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거기에 이 다들 휴대폰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받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있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뭐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뭐 여러 가지 세탁기, 전기장판 뭐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저런 것들이 나오죠. 이 보면은 10년 이상. 근데 저 18% 하는 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건지. 아니 예를 들어서 저렇게 전자파 때문에 고통이 많으면 이 현대 도시 생활은 재앙이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잖아요. 그 문제는 다른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말이에요. 예. 실제로 이게 우리가 도시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는 내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휴대폰에서 받는 전파보다도 발신하는 전파가 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전자파를 받지만은 그건 장파고 세계에 약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에서 내는 이게 문제라고요. 특히 많으냐? 지하철 같은 데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 자기가 내거든요. 예.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일반 뭐 거리에서 이런 데는 크지 않고 고압선 가까이에 산다든지 기지국 가까이에 산다든지.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예. 환경 저런 문제를 듣다 보면 예. 또는 우리가 건강 이런 거 듣다 보면 예.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먹어도 안 되고 저거 먹어도 안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너무 많고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너무 많고 그걸 업으로 하는 분들은 말하자면 위험을 과장스럽게 얘기를 해야 주목을 해주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전자파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관리를 그걸 우리가 설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신규 유해 물질이에요. 지금 새롭게 문화가 계속 바뀌면서 물질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뭔가 하면 전자파도 그렇게 부르는 그렇죠. 겁니까? 신규 유해 이거는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지요. 그 상당히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보면은 보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자파 과민증이 지금 뭐 외국에도 있고 지금 보십시오. 이건 소화장애 뭐 숙면 이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큰일이야.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요즘 특히 뭐 애들도 뭐 휴대폰 아예 끼고 자니까 잠잘 때도 휴대폰 끼고 자니까.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린이하고 보십시오. 특히 애들은 이게 흡수가 피해가 더 심해요. 그렇겠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환경성 질환이 계속 증가된다고요. 환경성 질환이 계속 생활 수준은 좋아지는데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것들. 그런데 어린이가 왜 그러면 전자파를 잘 흡수하느냐? 어른보다도 수분 함량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수분 함량이 많고 이 노화라는 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수분 함량이 줄어듭니다. 늙을수록.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체의 몸의 수분 컨트롤, 수분을 조절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수록 뭔가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물을 마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 이 어린 아이들이 세포 분열이 빠르죠. 그 세포 분열이 잘할 때 전자파 흡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시 아직 뭐 완전체라기보다는 이제 막 커나가는 과정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 지금 보십시오. 이런 게 지금 보고서에 나온다는 거죠. 외국의 연구소에서 나온 게 보면은 고압 송전선 4mm 가우스, 저게 한 80m, 100m 떨어지는 거지. 1mm 가우스 같으면 저거는 고압 송전선에서부터 한참 떨어지는데 거기에도 보십시오. 림프종, 뭐 백혈병 이런 게 지금 연구돼 나오는 거죠.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법제화가 아직 안 돼 있어 지금 현재. 저런 게 문제가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런 지난번에 방송에도 한번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암 때문에 특히 고압 송전선 지나가는 지역에 암 발병률이 높고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죠. 참 그렇다고 전기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아니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이 배선을 달리 해야 되죠. 송전선로를 보낼 때 저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게 잠시 노출되는 거하고 거기서 상주하는 걸 다르다고요. 이 상주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아니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사람 안 사는 무슨 뭐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럴 때는 중요한 지역은 지중화 땅속을 넣어야지. 아 돈이 들더라도. 예. 지중화를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이 쓸데없는 예산 뭐 자꾸 쓰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사전에 잘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땅 속에 넣고 있어요. 넣는 자료가 있어요. 땅 속에 고압선을 넣어가지고 예.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죠. 그 지난번 저런 게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고압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네, 되죠. 충분히 되죠. 저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뭐 벌써 세포에 문제가 있고 저분들이 다 저기에 실제로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예, 아니 근데 우리나라 하도 저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았어. 광우병 옛날에 보세요. 그 광우병 거짓말 저런 옷 입고 나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근데 전자파는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광우병하고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다. 충분히 저게 지금 뭐 외국에 다 사례가 있고 하니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게 전자파를 환경부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고시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그냥 뭐 지금 이게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이라는 관점이 아니고 그냥 전파 관리군요. 이거는. 그렇죠. 전파 관리고 다시 말해가지고 공장에서 꿀뚝에서 연기 뿜는 사람한테 대기오염 뿜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법이 되느냐 이거지. 지금 보십시오. 이 자료 보면은 저런 게 나와요. 특히 전기장판 같은 것들은 어린이 임산부 사용을 금지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전기장판 쓰고 있잖아요, 지금. 노인들이 많이 쓰는. 많이 쓰고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어린애들 뭐 컴퓨터에 다 미쳐 있죠, 뭐. 예. 그 저런 것들을 지금 빨리 이걸 권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걸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생활환경 전자파 관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가 지금 뭐 사드 문제보다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전자파 관리가 더 시급한. 테레비,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매일 아침마다 하는 부인들이 있을 텐데 여성들은 거의 매일 아침 저걸 쓸 텐데. 전자파를 내놓는 이 전기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니 전기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암페어가 또 뭐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그 어차피 전기가 나오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잠시 노출되는 거하고 아주 계속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하니까 이거를 알고 법적으로 이 관리를 하고 또 나오는 전자제품들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공포감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도 보면 그 과장되게 얘기하는 의사들 얘기 들으면 내일 당장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암에 걸려서 뭐. 근데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현실 적합성이 좀 있는 얘기를 기준을 정할 때도 나락같이 막 완전히 청정무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범죄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코스트를 한껏 끌어올려 놓으면 아무도 그걸 못 맞추잖아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킬 만한 규칙이라든지 아예 저게 위험해서 도저히 안 되면 아예 생산을 못하게 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 말하자면 공포장사 비슷하게 너 죽는다 뭐 암 걸린다고. 근데 전자파의 경우는 적어도 국가에서 이걸 한번 다 체크를 하고 말입니다. 해외 사례라든지 또 법제화가 필요하다든지. 지금 우리 환경부는 전자파 관리하는 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얼른 듣기로는 이걸 법제화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괜찮으면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문제되는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지난번에 그 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게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환경 문제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잘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뭐냐? 저걸 우리가 이제 급성유해가 아니고 만성유해거든요. 급성유해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은 만성유해는 오래 지나다가 이제 병으로 뭐 몸이 빨리 뭐 이런 식이 또 뭐 한참 후에 또 나오고 그죠? 그렇죠. 이래 되는가. 그렇지만은 이 정부가 있는 게 뭡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게 저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전자파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적 기준들이 있나요? 국제적 기준들이 있죠. 있고 WHO 같은 데서 벌써 휴대전화는 발암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자기들이 그 세포 분열할 때 저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인체의 유해성 조사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실제로 세포 실험을 해가면서 생리적인 어떤 실험을 해가고 또 하나는 뭐냐 조사를 하는 거죠. 그 과거에 이런 집단이 있었는데 이런 집단에서는 그 어떻게 했고 그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찾는 거예요. 에피데미올로지 면역학 쪽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휴대폰을 쓸 경우에 뭐 뇌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18%가 올라갔다 할 때 이 18%가 뇌종양의 발생 가능성 0.00001%에서 18% 올라갔다. 그러니까 원위험도에 대해서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8%는 올라갔지만 이게 0.0001에서 0.000118이 된 건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표현할 때 우리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표현으로 잘 안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몇 프로 하면 우리는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 저는 우리 박 교수님 같은 과학하시는 분들이 좀 그걸 정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없으면은 이렇게 확률인데 있으면은 물론 저런 걸 이제 따져 나갈 때 우리가 뭐 교통사고 당해서 사망할 확률, 뭐 암에 걸릴 확률 이런 걸 다 따져 나가잖아요. 나중에는 저게 없을 때는 그만큼 낮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왜 살충제 계란.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에도 저게 인체의 유해의 기준치 이 얼마 몇 미리그램 이상 되면 인체에 유해하다. 해가 있기 시작한다. 나는 그 기준치에 도달하려 그러면 하루에 계란을 250개를 먹어야 된다. 매일마다. 근데 이 사실을 언론들은 잘 보도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드러나 있는 정도는 하루에 100개, 200개 먹어도 괜찮은데 하루에 250개를 먹어야 유해한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지금 이 난리를 또 치고 있거든요. 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과학 예를 들어서 닭 살충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모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하고 싶은지 몰라도 예. 하루에 250개를 먹어야 된다. 이거 뭐 예. 그런 기분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하고 지금 전자파 문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예. 전자파 문제는 실제로 근데 예. 예. 그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괜찮은지 그 또 휴대전화가 유해한 거는 지금 확정이죠. 그렇죠. 얼마나 유해하냐 하는 거는 그렇죠. 또 제품마다 또 다릅니다. 제품도 다르더라고요. 제품마다 이게 그래서 뭔가면은 이걸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환경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표현을 환경부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서 이걸 관리할 게 아니라는 거지 제 생각은. 그 실제 지금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면 전기장판 쓰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다 쓰고 있잖아요. 전기장판 유해성도 지금 확정 사실입니다. 그거 사실이죠. 그거 나오고 그래서 저게 아니 이제 저도 이 몸살기가 좀 있고 그러면은 전기장판. 전기장판을 깔고 네. 하거든요. 전기장판에 그게 왜냐하면 시간이 하루에 뭐 잠시 하는 것도 우리 휴대전화는 몇 분 쓰잖아요. 예. 전기장판은 누워가지고 몇 시간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나온 자료는 저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금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임산부와 어린이는. 근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죠. 아이들 뭐 따뜻하게. 근데 지금 이제 해준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전기장판을 쓸 때는 이불을 이만큼 두껍게 깔고 하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이불 두껍게 깔고 자라 뭐 이런 이야기는 금지를 시켜야지 이걸. 아니 전기장판 자체는 사실은 그렇죠. 에너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 전기로 바꾸고 그걸 다시 열로 바꾸고 예. 굉장히 낭비적인 건데 그렇죠. 그렇군요. 아이고 이 환경 문제는 얘기할수록 골치 아파요. 예. 근데 요즘 방은 엔조이 하시죠? 예. 예. 그래도 요즘 환경 이슈가 굉장히 많고 예. 또 아마 우리 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환경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규제 TV 보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